안녕하세요. 솔로몬스터의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건축 설계도면 단계별 올바른 표기 방법 알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실시 설계 도면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시 설계 도면에 표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 도면에는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두께, 횟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의 부적합 작성으로 인해 시공 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발생되어도 감리 감독을 적합하게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건축주 또는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표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사의 업무 범위는 설계 업무, 공사 감리 업무, 건설 사업 관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설계 업무는 기획 업무와 건축 설계 업무로 나누고 건축 설계 업무는 다시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획 업무란 건축물의 규모 검토, 현장 조사, 설계 지침 등 건축 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 업무로서 설계 대가의 3% 내지 8% 범위 내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획 업무의 3%는 법규 검토, 대략 배치도, 대지 종행 반면도, 대략 평면도, 대략 단면도,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 등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지 및 주변 현황 분석, 사용자 조사, 기존 시설물 분석, 용역 대상 및 범위 계약 조건, 설계 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등을 할 경우에는 5%를 할 수 있으며 공간 및 운영 프로그램, 공사 관련 예산서 작성, 심의 허가 등 설계 공정 및 기타 공정, 규모, 층수, 용도 비교, 마감재 시설 비교, 공사비 비교까지 할 경우에는 기획 업무를 8%까지 별도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 설계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중간 설계는 계획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 설계라 함은 중간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의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 관리 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 숙박시설, 병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의 각 단계별 업무 비율은 계획 설계에서는 25%, 중간 설계에서는 30%, 실시 설계에서는 45%입니다. 건축주의 요구 또는 계약이 타결됐을 경우에는 계획 설계는 30%, 중간 설계 35%, 실시 설계는 55%, 합계 120%를 적용합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는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점 1에서부터 3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서 작성을 소홀하게 한 경우, 자재 선정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을 초래한 경우,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소홀하게 한 경우, 설계의 경제성도 검토를 소홀하게 한 경우에는 벌점 1에서부터 3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모 현장에서 조사를 했을 때 설계 도면 표기 오류로 시공상에 부실 공사가 발생된 사항을 10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액체방수 보호몰탈 시공에 대해서 도면상에 두께나 횟수에 대해서 표기가 되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코어 측정을 해서 두께를 측정한 바 10.78mm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시방서에는 액체 방수가 12mm, 보호몰탈 18mm, 합계 30mm에 미달되어 있으므로 부적합한 시공으로 볼 수 있으며 설계 표기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 경사지붕 하부 액체 방수 보호몰탈 시공 적정성 여부. 착공 도면에는 액체 방수와 보호몰탈 두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준공 도면상에는 액체 방수 30mm 보호몰탈을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실측 15mm 정도로 정부의 첨부도면 기준의 액체 방수 20mm, 보호몰탈 30mm에 미달되므로 부적합 시공으로 볼 수 있고 설계 표기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은 제가 지적한 이후에 25개동에 대해서 건물 높이가 15층에서부터 25층 되는데 거의 입주가 다 끝난 현장인데 뒤늦게 펌프카를 내서 전 아파트 옥상에 30mm 보호몰탈 시공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하 주차장에서 홀 입구 천장에 20mm 앞면 폼칠해서 탁스 마감으로 시공을 하고 폼칠을 도면에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공 도면에는 T25mm 압출법 보호판이 T20 앞면 폼칠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준공 도면에는 앞면 폼칠을 삭제하고 천정 텍스 시공으로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열 관리율 기준에 부족하므로 부적합 시공으로 볼 수 있으며 설계 표기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선정 흡음 단열 폼칠 두께를 미표기한 사례입니다. 착공 도면에는 선정 흡음 단열 폼칠 두께 미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천장에 흡음 단열 폼칠은 10mm 정도를 시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장은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5mm 정도밖에 안 되어 있었고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 하도급 업체에 10mm로 발주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5mm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면에 두께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감리도 몇 mm를 시공을 해야 되는지 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적합 시공인지 알 수가 없고 결국에는 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오픈 트렌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지하주차장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로 액체 방수를 하고 액체 방수는 땅하고 접한 부위만 보통 합니다. 2층, 3층, 4층 중간층에는 액체 방수를 하지 않고 트렌치 부위만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최하층 경우 매트 콘크리트에 액체 방수를 하고 에폭시 마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 100mm 정도 묵은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습니다.
커팅을 하고 신축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벽의 테두리 쪽에 200mm 내지 300mm 폭 두께 100mm 정도 트렌치를 만들어서 외벽에서 나오는 결로수, 혹시 또 방수가 샜을 경우에 트렌치를 통해서 집수정으로 물을 배출시켜 내부로 배출하여야 하나, 이 현장인 경우에는 매트 콘크리트를 커팅을 해서 트렌치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매트 두께가 60cm, 70cm 밖에 안 되는데 집수정 있는 부에 저희가 측정을 한 바 20cm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트 콘크리트 철근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지하층의 끝과 접한 부분에는 철근의 피복 두께는 8cm 정도가 되는데 이 현장인 경우에는 20cm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근이 노출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아무리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조체에 위험을 주는 공법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이러한 현장인 경우에는 건축주가 시행사, 시공사인 경우가 많이 있으며 설계사무소를 직접 시행사, 시공사가 선정을 하므로 설계사무소에서 시공사의 경제적 이익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공법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관청에서는 외형적인 법규 검토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공 상세 도면까지 전부 다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및 평활도 현장입니다. 역시 이 현장에 묵은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기 때문에 매트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공법입니다. 그것도 주차 대수가 거의 2000여 대 되는 것을 3개 조닝으로 나눠서 한 개 조닝당 보통 20회 정도를 매트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기계 피니셔로 돌려서 마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방수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보수하기도 상당히 힘이 됩니다. 지하층 최저층인 경우에는 반드시 액체 방수에 보호몰타를 하고 배수판을 깔고 묵은 콘크리트를 10cm 이상 타설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FC 라이닝 두께를 3mm 이상 하여야 3년, 5년 정도 내구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트렌치 내부 방수도 매트 콘크리트를 커팅기로 절단을 하고 별도의 도면상에 액체 방수와 보호물탈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방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도면상에 정확하게 액체 바닥과 벽에 구분해서 액체 방수와 보호물탈 두께를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에폭시 두께는 많은 현장들이 에폭시 두께를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폭시 지하주차장은 에폭시 라이닝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한도 두께를 3mm 정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현장으로 중에서는 일부 현장에서는 에폭시 두께 3mm, 천정 부분 품질 10mm, 수성 페인트 몇 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설계사무소가 이런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성 페인트를 2회 칠해야 되는지 3회 칠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에폭시 페인트 두께를 1mm, 2mm, 3mm 해도 사용 승인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천정의 부분 품질도 5mm 해도 되고 7mm 해도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하주차장 부분 품질은 10mm 정도를 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수성 페인트를 바를 경우에는 천정에 연 처리를 해야 되고 수성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그 비용 3회 비용 단가가
8mm 정도 수분 본질 두께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벽체 타일 기침 분량입니다. 화장실 타일 붙이는 방법은 떠붙이기 공법과 압착 공법이 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는 떠붙이기 공법이더라도 타일 뒷면에 몰타를 밀실하게 채워 줄눈 밖으로 몰타리 흘러나올 정도로 꽉 채워야 됩니다. 압착 공법은 벽면에 미장을 한 후 타일 시멘트를 붙이고 바르고 타일을 붙이기 때문에 거의 공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붙이기 공법인 경우에는 요즘은 타일이 대형 타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일 뒷면에 몰타를 둥그렇게 바른다고 하더라도 코너 부위라든가 중간 부위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 이상의 빈 공간이 나오는 현장들도 있기 때문에 타일을 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위생도기, 액세서리를 부착할 경우에 빈 공간에 볼트나 못을 박을 경우에는 타일이 바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돈 좀 얼마 아끼려고 떠붙이기 공법을 하고 있는데, 떠붙이기 공법도 시방서, 표준품체에 보면 그렇게 대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떠붙이기 공법이더라도 타일 줄로 바깥으로 몰타리 흘러나올 정도로 밀실하게 채워야 됩니다. 단지 내 도경 수목을 하는 경우 보통 지하 주차장 위에서 최소한도 표심 두께가 1m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현장에는 도면상에 80c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80cm로 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에 중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구조체에 철근이 또 적게 들어가서 공사비가 또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m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장송이라든가 조형 소나무 등이 뿌리가 안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2-3년 정도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고사목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높으며, 80cm인 경우 지하 주차장 위에 방수하고 무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두께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또 GL에서 소형 고압 블록이라든가 마스콘 작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6cm에서 15cm 정도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토심의 두께는 순수하게 한 6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cm 정도로 5배수간 9배도 나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조경수가 성장하는데 상당한 시장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1m 이상 표심 두께를 꼭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시 설계의 도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허가받았다고 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실시 설계 도면을 얼마나 상세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품질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도면은 중간 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 설계도면 단계별 올바른 표기 방법 1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010-3003-3190 다음 카페에서 야후건축, 솔로몬 건설 분쟁연구소, 솔로몬 부동산 컨설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솔로몬 스토어나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